운전면허증이 지갑 속에 몇 년째 그대로 들어있는 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차 키를 안 잡았는데 보험료는 빠져나가고 면허증은 그냥 신분증처럼만 쓰고 그러면서도 나이 들어서 운전 괜히 문제 생기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만 커지고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면허증은 있지만 혜택은 하나도 쓰지 못한 채 매년 수십만 원씩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 갈 때 택시 타고 마트 갈 때도 버스 타고 차는 주차장에 세워둔 채 먼지만 쌓이는데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더군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운전을 안 하는데 왜 돈을 계속 내야 하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면허증은 있지만 거의 운전하지 않는다. 사고 난 적도 없고 위반한 기억도 별로 없다. 그런데도 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갱신하라는 문자만 오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진다. 혹시 나이 들어서 괜히 건드렸다가 면허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불안과 돈 낭비는 전부 몰라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그냥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잘만 쓰면 매년 현금 1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고 위기 때는 내 면허를 지켜주는 보험이 되고 입원하면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숨은 통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돈과 권리를 지켜드리는 채널 폭지자산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우리가 평생 일해서 만든 돈과 제도를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찾아 쓰는 방법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잠깐만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돈과 혜택을 찾아 드리는 방송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면 알면 너무 쉬운데 몰라서 평생 손해보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방송 하나만 제대로 들으셔도 적어도 운전면허 때문에 매년 쓸데없이 빠져나가던 돈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매년 1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 제도를 알게 되고 나서 제 지갑 속 면허증이 그냥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 숨겨진 통장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26년부터 이 면허 제도가 30년 만에 크게 바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는 나중에 면허를 잃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부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운전면허를 두려움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돈이 새지 않게 막는 방법, 정부가 주는 현금을 받는 방법, 그리고 바뀌는 제도 속에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단 몇 분만 투자하시면 매년 10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복잡한 서류도 아니고 대단한 투자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하나로 가능한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갑 속에서 잠자고 있던 돈을 깨워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제 운전면허증이 이렇게까지 돈과 연결돼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카드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혜택이 더 커지는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70대 어르신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사고 한 번 없이 화물차를 몰아 생계를 이어오셨는데 주차 위반 몇 번으로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면허가 끊기면 곧바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나는 평생 법 지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면허를 뺏기게 생겼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게 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참 순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너무 간단합니다. 경찰청에 앞으로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고 약속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고나 위반이 없으면 벌점 10점을 적립해 줍니다. 이 점수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혹시 벌점을 받게 되면 이 점수로 차감해서 면허 정지를 막을 수 있는 진짜 보호막입니다. 면허는 벌점 40점부터 정지됩니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 10점은 위기의 순간에 그 40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이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일 운전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거의 운전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안 하니 사고도 없고 위반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년 10점이 자동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갑 속에 몇 년째 잠들어 있던 그 면허증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벌점 10점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면허로 돈을 버는 구조의 첫 번째 퍼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대부분이 모르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1년 안에 한 번이라도 위반을 해서 마일리지를 못 받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재서약을 해야만 다시 점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몰라서 한 번 실수하고 나서 평생 점수 쌓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예전에 딱 한 번 신호 위반을 한 뒤,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완전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시 신청만 하면 그 다음 해부터 다시 10점씩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예전에 딱지 한 번 끊긴 적이 있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서약하면 올해부터 다시 점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운전면허는 잃는 순간 모든 게 끝이지만 이렇게 지켜두면 위기에서 나를 살려주는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면허가 어떻게 매년 실제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내 면허를 지켜주는 방패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도는 말 그대로 현금을 만들어주는 통장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처음 알았을 때 솔직히 정부가 이렇게까지 직접 돈을 준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포인트나 상품권이 아니라 진짜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제도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구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작년보다 차를 덜 몰면 그만큼 환경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주느냐고요? 최대 연 1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약 8천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기 위해 새로운 차를 사거나 특별한 장치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덜 타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만 5천 킬로미터를 운전했다면 올해는 1만 1천 킬로미터만 타도 됩니다. 하루로 치면 약 11킬로미터를 줄이는 셈입니다. 병원이나 마트 갈 때 한두 번 덜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도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같은 차를 가지고 같은 거리를 덜 타는데 아는 사람만 매년 10만 원을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도 너무 간단합니다. 매년 초 2월이나 3월쯤에 인터넷에서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서 차량 번호판 사진 한 장,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가 찍힌 계기판 사진 한 장만 올리면 신청이 끝납니다. 복잡한 서류도 없고 은행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주행거리가 줄어든 게 확인되면 그 돈이 그대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는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에 등록된 차량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일반 승용차는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운전을 적게 하는 시니어일수록 이 제도는 더 유리합니다. 이미 병원, 마트, 교회 정도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행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갑 속 운전면허증과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가 이렇게 현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여러분은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 혜택만 챙기고 끝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이 면허 제도 자체가 크게 바뀌면서 이 구조를 모르면 아예 손해를 보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가 갑자기 불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30년 동안 유지되던 제도가 그때를 기점으로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왜 나는 안 되나요 하고 항의해도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에 대한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2종 보통 면허를 따고 7년만 사고 없이 유지하면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1종 보통으로 쉽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신체 검사 한 번만 받으면 끝이었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길이 막힙니다. 앞으로는 7년 무사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기록, 실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1종 보통 면허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운전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큰 차나 화물차를 몰 수 없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해둔 면허는 이제 쓸 수 없는 면허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언젠가 1종으로 바꿔야지 하고 미뤄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지나가 버리면 아예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벌금이나 면허 취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은 다시 면허를 따더라도 차량에 음주 측정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이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차 자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치비와 유지비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백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처벌을 넘어서 사실상 경제적 족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물 검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이나 큰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안 하겠다라고 버틸 수 있는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제 운전면허는 그냥 있으면 되는 카드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더 중요한 변화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년 불편하게 겪던 그 면허 갱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연말의 긴 줄부터 생각하실 겁니다. 추운 날씨에 번호표를 뽑고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내년엔 좀 일찍 와야지 하면서도 또 똑같이 연말에 몰리는 모습 말입니다. 저 역시 그 풍경이 너무 싫어서 갱신 시기가 오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고생이 사라집니다. 면허 갱신 기준이 연도에서 생일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올해 안에 갱신하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갱신하세요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이라면 그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무려 1년 동안 여유 있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분산되어 더 이상 연말 대란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병원 예약처럼 내가 편한 시기에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시기에는 기존 방식과 새 방식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즉,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누군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갱신 시기를 놓쳐서 면허가 취소되는 어이없는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날짜 하나 잘못 기억해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변화는 시니어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놀랐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 연수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연수를 받으려면 학원에 직접 가서 낯선 코스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 앞에서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이나 마트까지 실제로 필요한 길을 연습할 수 있게 바뀝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강사가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실전 코스를 함께 달려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특히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괜히 도로 위에서 혼자 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도는 분명히 시니어에게 더 안전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있으면 바뀐 제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아는 사람만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와 자동차로 지킬 수 있는 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아무 이유 없이 수십만 원을 그냥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제 지인이 허리 수술로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차는 집 주차장에 세워둔 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통장에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평소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퇴원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고 차도 안 탔는데 왜 돈을 냈지? 하고 허탈해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바로 운행중지특약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입원이나 장기 치료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보험사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보험 효력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계산해서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될까요?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 원인 분이 3달만 입원해도 30만 원입니다. 전화 한 통 안 했다는 이유로 그 돈을 그냥 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입니다. 보험을 들 때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약정을 해두는데 입원이나 건강 문제로 차를 거의 타지 않게 되면 그 약정 거리보다 훨씬 적게 운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차이만큼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 두 가지 혜택은 신청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퇴원한 뒤에 그때 입원해 있었는데요 라고 말해도 소급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보험사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아무도 타지 않는 차의 보험료를 계속 내게 만드는 구조라니요.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있는데도 대부분 몰라서 그냥 돈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와 자동차는 이렇게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내 돈을 지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가만히 두면 돈이 새고 조금만 움직이면 돈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소문입니다. 이 소문 때문에 괜히 면허를 바꾸러 다니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곧 못 쓴다더라. 모바일 면허증으로 안 바꾸면 무효가 된다더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소문을 믿고 급하게 면허시험장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히 안 바꿨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닌지
나중에 병원이나 은행에서 신분 확인이 안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허위 정보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를 위한 선택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플라스틱 면허증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런 소문이 왜 퍼질까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누군가는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수수료를 받고 대행을 해준다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정보를 믿고 움직인 우리들입니다. 운전면허는 이제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돈과 직결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하나만 믿어도 쓸데없는 비용과 스트레스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안해질수록 먼저 확인하자. 특히 면허나 연금, 보험처럼 우리 삶과 돈이 직접 연결된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해도 이미 여러분의 면허증 하나로 지킬 수 있는 돈과 혜택이 꽤 많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 결국 아주 단순한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면허는 위험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정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제도와 혜택이 있는데도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지나가느냐는 점입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빠듯한 시니어일수록 이런 정보가 더 절실한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운전면허증 하나로 지킬 수 있는 돈을 가만히 정리해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면허를 지킬 수 있고 탄소 중립 포인트로 매년 1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고 입원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잘못된 소문에 속지 않으면 쓸데없는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별도의 투자나 위험 없이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과 자동차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그냥 넘기고 살아왔습니다. 정부가 주는 혜택은 어차피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 제도는 어렵고 복잡할 것 같아서 미루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제도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아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구조로 움직입니다. 면허를 방치하면 위험해지고 관리하면 자산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운전면허를 예전처럼 무심하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년 챙겨야 할 연금처럼 보험처럼 내 삶을 지켜주는 하나의 금융도구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면허증은 더 이상 그냥 플라스틱 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과 권리를 담고 있는 작은 지갑입니다. 그리고 이 지갑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의 노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버리는 10만 원을 챙기느냐 아니면 그대로 흘려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운전면허는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돈과 안전을 지켜주는 자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매년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분일수록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꼭 챙겨야 합니다. 서약만 해두면 가만히 있어도 벌점 10점이 매년 쌓입니다. 이 점수는 나중에 위반이 생겼을 때 면허를 지켜주는 보험이 됩니다. 한 번 위반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서약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차를 예전보다 덜 타고 계시다면 탄소 중립 포인트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현금입니다. 포인트도 아니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진짜 돈입니다. 주행거리만 줄어도 10만 원이 생기는 구조를 그냥 지나치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셋째, 2026년부터 바뀌는 면허 제도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롱면허로는 더 이상 쉽게 일종으로 바꿀 수 없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상상 이상으로 강해집니다. 갱신 방식도 생일 기준으로 바뀌어 훨씬 편해지지만 이걸 모르면 괜히 혼란만 겪게 됩니다. 넷째, 입원하거나 장기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사에 바로 전화해야 합니다. 운행 중지 특약과 마일리지 환급은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못 받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도 돈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섯째, 모바일 면허증 소문에 속지 마십시오. 바꾸지 않아도 지금 면허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불안해질수록 괜히 움직이지 말고 확인부터 하는 것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운전면허는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라 노후를 지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가족, 배우자,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 한 번만 전해주셔도 그 집안의 돈이 지켜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운전면허증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 작은 카드 한 장이 지금까지는 그냥 신분증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이후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실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매년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위기에서 면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도 있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내 돈을 대신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는 하나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평생 연금과 보험, 부동산만 자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런 작은 제도 하나하나가 모여 노후를 지탱합니다. 아는 사람은 매년 10만 원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얼마나 커질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운전면허를 볼 때마다 이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자매. 그분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쉬운 효도이고 가장 빠른 재테크입니다. 시니어의 노후는 큰 투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권리 하나를 챙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방송을 끝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놓치고 있는 돈과 제도를 하나씩 찾아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작은 금융창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지갑 속 운전면허증은 그냥 카드입니까? 아니면 아직 열지 않은 보물창고입니까?